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명, 총 확진자는 5,76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확진자 수를 봤을 때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급증세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5,700여 명, 또 이제 잠시 후면 새로운 확진자 집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증가폭이 이제 조금이나마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의심되는 그런 노출자들한테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확진자가 적게 나왔다는 건 그래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좀 주춤돼서 우리가 통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경산에서도 환자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노출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얘기를 네, 네. 해주셨는데 정부는 일단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 생기는 그 집단들을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신천지, 교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유의한 의미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클러스터를 찾은 건데요.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관련되는 그런 집단을 찾아내는 게 굉장한 성과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노인들 이렇게 그 모인 장소를 찾아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줌바 댄스 강사를 찾았다든지 네. 이런 것들 이런 형식으로 아마 계속해서 이제 대구 신천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찾으면 조금 더 방역이 제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 현장 기자하고도 연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산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추가 네. 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대구, 청도에 이어서 이제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특별 지역 자체는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나 어떤 조치가 의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정부의 그 관심이나 정부의 어떤 뭐 물자를 대량 지원한다든지 이런 의지인 것 같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수술복 부족 같은 현상 등도 네, 나타나고 있다고 예. 하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정부에서 굉장히 그런 이런 일을 대비한 지역사회 자원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조금 더 그런 우선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되는 확진자 수도 좀 늘고 네. 있는 그런 네. 모습, 예. 반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완치 판정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메르스라는 거를 중간에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경험하지 않은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도 조금 진정돼 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게 또다시 이제 제2의 어떤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완치 기준이 조금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완치자 수가 상당히 좀 적은 느는 게 편이죠. 더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간에 공유한 바는 아주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상태들이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격리 해제된 완치자 분포를 보니까 20, 30대 젊은 층에 좀 집중이 돼 있던데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아무래도 해볼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빨리 치료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완치 판정 기준에 이제 우리가 의사가 판단하기에 폐렴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네. 있고요. 그것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2번 확인되고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면역력이 건강하시고 젊은 분들은 빨리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젊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퇴원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사망자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40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사망자의 경우에는 어떤 뭐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나 네.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즘은 굉장히 뭐 80대라 하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주 예외적으로 뭐 30대 환자들 한두 명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자이셨고 또 네. 이제 만성 질환들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거 앓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사망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네, 많았는데 최근에 또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의 사망 사례도 나왔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전반적인 그런 수에서 봤을 땐 굉장히 예. 벗어나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고요. 흔하진 않은 경우였죠. 왜냐하면 다수의 실제로 우리가 밝혀낸 이 병의 전체 규모를 봤을 때는 정말 경증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예를 들면 조금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이 이제 아주 심각한 폐렴으로 넘어가는데 좀 치료의 시기를 늦췄다든지 네. 본인이 자각을 좀 늦게 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가 좀 늦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망자 수를 또 최대한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네, 같은데 중증 환자의 경우 좀 적절한 치료 어떤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항바이러스 제도 이제 아주 효과가 증명된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치료제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고령자이신 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는 주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의 악화로 같이 사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 기능의 악화로 또 폐질환이 있는 경우들은 폐질환이나 폐렴 합병증의 악화로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 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치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료를 잘 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너무나 많은 환자가 동시에 발생해서 네. 지금 그쪽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그 포화에 이른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미미한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증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요. 어떻게 좀 구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병 자체는 처음에 증상이 가볍다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가볍게 증상을 앓고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젊은 분들한테는 그런 상태로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 중에서 증상이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령자이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지병이 있거나 이런 걸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라도 혹시라도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나 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뭐 이제 발열이 있거나 했을 때 해열제나 종합 감기약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사실은 아주 경증일 경우에는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감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열제나 일반적인 감기약이 치료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이런 증상 치료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분들은 조금 그런 정도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그냥 감기보다는 좀 더 무섭죠. 왜냐하면 네. 이게 확률적으로 그냥 감기나 독감보다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병이 생기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많은 환자들이 중증으로 이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상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좀 나눠서 치료를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경증 환자들이 계실 때 네. 그런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분명히 되겠습니까? 우리가 환자 수가 적다면 네. 아무리 경증이건 무증상자든 조금 더 엄격한 격리와 또 의학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부족한 자원으로 치료를 하려면 이제 마치 전쟁의 군의관 같은 그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증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글쎄 뭐 지금 여기도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최소한 이제 매일 체온이라든지 본인의 호흡 횟수라든지 또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보충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런 시설에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증이 약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게 최대한 네. 조심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중증 환자인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지금 완치된 사례도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네,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예,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병을 극복하게 되면 이제 면역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사회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이 네. 병이 정말 전국적인 질환이 돼서 독감처럼 전 국민이 앓고 지나가야 끝나는 병이 될 것인지 네. 하지만 기대하기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손해가 큽니다. 그래도 적은 확률이라도 전 국민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번 유행 때 끝내고 통제가 되는 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간에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돼도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네, 보십니까? 일단은 그 모든 바이러스 폐렴의 후유증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만 특정된 건 아니고 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폐렴도 심하게 앓으신 분들, 되게 가볍게 앓고 지나간 분들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이랬던 분들한테서 이제 폐섬유화라든지 이런 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의 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한테 있는 그런 일이고 저희가 메르스 때도 경험했던 바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8일부터 신천지 관련자들 가운데 이제 증상이 없는 네, 네. 분들은 이제 격리 해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격리 해제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의견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원칙적인 아마 정부는 결국은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지침에 네. 따라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무리 노출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들은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격리 기간 이후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이게 원칙적인 접근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통제를 받고 접촉자로 알려진 이후에도 추가적인 접촉이 없었겠는가 예.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조금 제 생각에 문화적인 건데요. 우리 네. 문화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좀 더 검사를 네, 그래서 아마 네, 대구시에서도 해보는 것도, 검사를 네. 권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 검사도 제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증상이 없는 분들을 검사해서 괜찮다고 해서 그걸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쪽에서 노출됐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조금 더 검사를 더 해본다든지 증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핀다든지 이런 좀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지침 이상의 조치겠지만 조금 과잉 대응이겠지만 네. 우리 문화에서는 아마 조금 더 그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가 개인 주거 공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침실이라든지 욕실, 화장실까지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 이런 새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요즘 참 많이 네. 길어졌잖아요. 집안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좋을지도 좀 너무 알려주시죠. 자칫도 너무 공포스럽고 네. 불안해하실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도처에서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네.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배양을 하고 뭐 그러면은 도처에서 환자가 지나간 동선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유효하게 그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뭐 접촉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위생이라든지 환경 관리 정도 소독 뭐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의료기관 같은 데 경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봤던 시설은 반드시 그 다음 환자가 오기 전에 엄청난 소독을 해서 다음 환자가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그런 그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손소독제도 개인적으로 네.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격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보통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고 또 요즘 이렇게 마르는 그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성분과 그리세린이 포함된 건데요. 되게 네. 100% 알코올은 소독력이 없기 때문에 아. 실제로는 아마 50에서 한 60% 정도 알코올 성분을 가진 소독제들이 이제 시판되고 있고요. 시판되고 있는 알코올 소독제들이 대부분 이제 유효합니다.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고 사실은 마스크보다 손 씻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비눗물로 손을 씻거나 아니면 손 소독제로 이제 20초 동안 손을 씻고 이런 행위를 해야 내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위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또 이게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잖아요. 뭐 교회, 학원, 노래방, 뭐 댄스 교습소 등등. 이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일단 계속 자제를 하는 것이 예. 좋겠죠. 어떤 점들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게 지나친 우리 네. 국민들의 어떤 위축을 유발하는 거가 되지는 않아야겠지만 아마도 이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워낙 너무 많은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사회 확산이 와 있었기 때문에 요 몇 주 동안은 전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나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제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병원도 저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고 또 보통 저희가 회의할 때 반드시 당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한다든지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지만. 예,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 보면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을 했어도 다시 가는 게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지나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전염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과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소독이라든지 이런 했을 때 그 장소가 그 이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생활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약은 언제 나오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아직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소식은 뚜렷하게 들리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독감처럼 매년 유행하는 병이 돼야 우리가 임상 연구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물론 여러 그룹에서 비교 연구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치료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중증 폐렴이 왔을 때 우리가 이 폐렴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제한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치료제 중에 하나로 이 렘데시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떤 약인지도 간단히 아마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처음 이제 도입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가 시작됐던 건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환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이제 도입이나 임상 연구가 아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보다 뭐 사실 어떤 약도 아주 효과적인 약은 없어서 우리가 100%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환자분들 치료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또 확진자 수 집계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322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을 했습니다. 322명 추가 발생을 하면서 오후 4시 기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6,08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332명 늘어나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6,088명이 총 확진자 수가 6,088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확진자 수의 그 수치보다는 치료라든지 확산을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숫자가 주는 이 중압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6,000명을 넘어섰군요.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찾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자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염 집단들을 잘 찾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사회에 어떤 역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금방 좋아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 특히 신천지 관련자분들에 대한 어떤 뭐 조사라든지 검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관련 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대구 지역에 계신 다른 분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몇 주 전부터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의심을 해야 되는 정도는 다르지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많은 경우 신천지와 관련 없이도 의심을 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그래도 아직 조금 그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역학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계속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가 조금씩은 덜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증가의 폭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지금 어제와 오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신천지 교로 인한 그런 노출자들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환자 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드러나서 어느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를 해야 되는 규모가 그때보다는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재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집단에서 또는 어느 한 도시에서
어느 한 병원이나 시설에서 또 이렇게 단체적으로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이건 아주 큰 어려움이 되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새로운 고리의 어떤 그 집단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계속 이 관련된 환자들 내에서 조금씩 발생하는 것들은 아마 한동안 나오게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아마 결국은 다중 이용 시설,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상당히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라든지 종교 시설 그리고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요양 병원들 이런 데는 환자들이 보통 몇 달을 입원해 계시고 이러니까 네. 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단 한 명의 환자만 생기더라도 관련된 뭐 간병인이라든지 면회용 가족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 이런 것들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데서 특히 더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의료기관은 굉장히 엄중하게 대부분 우리나라 의사들은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검사를 매일 해대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병원에서는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어떤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뭐 그 지금 계속 그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바뀌면서 네. 조금 더 우리가 의사가 의심하면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조금 알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고령자나 이런 분들은 그냥 감기가 아니라 조금 뭐 폐렴이 생기고 이랬을 때 검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원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소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아과 일반 환자를 보는 소아과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국의 그 의료진들이 검사를 이제 앞다퉈서 할 수밖에 없게 됐고, 네. 그다음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선별적인 진료를 하는 것들이 여전히 한동안 굉장히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네. 그 학회에서 낸 아이디어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집단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못했던.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경증 또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그런 보건소의 어떤 그 선별 진료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최소한 본인이 감염인지 아닌지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완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뭐 아파트도 출입 금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통제를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네. 수는 없고 결국은 전 국민들이 조금 이동과 생활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확진 검사를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우리식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을 좀 첨언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여러 정부마다 항상 이제 숙제같이 안 하고 넘어간 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같으면 노는 시설이죠. 저런 병원이 왜 있어야 되지? 아니면 내 집 앞에 왜 저런 감염병 병원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시설들이 사실 이런 재난 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단체마다, 지역 도마다, 자치단체마다 이런 대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국가 시설 병원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 중심과 보건소 중심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 비용과 인력을 이제 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런 시설들은 국가에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네. 부분이 의료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뭐 방호복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뭐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의료 현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보호복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일단은 항상 그렇지만 원칙은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에볼라 원칙이라고 하는데, 에볼라가 감염됐을 때 보면은 보호복을 입고 벗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있었을 정도였기 예. 때문에 항상 어떤 최선의 보호를 하는 보호복을 입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같이 막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고 이랬을 때는 여기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진자를 진료하는 환경에서 보호복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선별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 자치단체별로 좀 조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모두가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저 보호복 입고 벗다가 과로로 죽겠다 네. 이런 말이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자를 의심되는 사람들을 보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네. 뭐 4종 보호구라든지 5종 보호구 이런 게 조금 그 아래 단계의 보호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런 결정들을 정부에서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음압기가 부족해서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빠른 속도로 빠르게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데 한계점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갑자기 이제 그 대부분 병원에서 음압 병상이 왜 모자라냐면요. 예. 저희가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에 180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병원이 정책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또 대한민국에 그 정도의 환자가 생기면 각 병원이 소화할 수 있는 뭐 한 2~3병상, 5병상 이 정도씩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병원에서 뭐 5개 병상 이거 갖고는 이제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병상들이 이제 필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이야기도 저희가 뭐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아직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는 그런 모습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뭐 쓴 걸 또 써도 되는 건지 네. 예, 그 사실-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예,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아마 엊그저께 시학처에서도 네.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안쓰러운 그런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원칙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예. 건데요. 네. 실제로 모든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는 거 이상을 권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재오염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소독을 하거나 세척을 했을 때는 마스크의 필터 기능이 이제 망가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모든 마스크가 일회용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만 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대안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얘기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 수준 낮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면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거라도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선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메르스 때도 원래 메르스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4종 보호구나 뭐 레벨 D 보호구가 있어야만 메르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메르스 유행했을 때도 한 병원에서 환자가 돌아다니는 동선에서 단 한 명의 접촉자도 안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접촉 감염이. 이제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그냥 일반적인 그 일반 마스크 있잖아요. 그냥 N95도 아니고 일반 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셨었어요. 음.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노출 감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제한된 기능이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의 마스크라도 하시면은 그거로부터 했던 감염을 최대한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마스크 구하기도 좀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성인용 마스크를 좀 착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어린이들이 마스크 쓸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피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는 데가 없게끔 이렇게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린이를 마스크 쓸 때 보면 이게 헐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묶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수시로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네. 이제 손소독, 손위생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어떤 점들을 좀 생활할 때 유의를 해야 될지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요. 네. 끝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마 그 의료기관과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 계속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그 국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또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거나 또 뭐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제 감염된 분들을 뭐 혐오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중장기간 이런 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극복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생활 수칙들 잘 지켜서 지금의 힘든 시간 다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